자, 계속해서 이어서 검토드릴 주제, 기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등록 취소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공인중개사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개설 등록한 자를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요, 플러스 거기다 뭘 하게 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서 임기가 떨어지는 그 사람이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될 테고요. 법인도 겸업이라는 것이 가능한 범주 내 업종을 얘기하는 법인으로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요, 이 사람을 개공으로 만들어준 등록관청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군구청장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등록관청에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아예 가경을 닫게 만드는 등록 취소라고 하는 개설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행정 처분인데, 일단은 개설 등록 취소에 관한 사유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설 등록 취소에 관한 사유를 본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기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사유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짬난 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를 외울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되게 되면은 뒤에서 이 중개사법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개공의 업무 영역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개설 등록 취소 두 가지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등록관청은 뒤도 볼 것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에서 판단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는 것도 한 사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비교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물론 업무 정지는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거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 물론 이제 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와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하다라고 하는데 주된 문제점이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무조건 외우십니다. 달달달 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야지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욕심 더럽게 많고 공부는 더럽게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안 하는 공부를 갑자기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며칠 하다가 바로 얘기하죠. 저희 핀란드로 이렇게 이민을 가야겠다. 그래서 갈 차비는 있냐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개소리를 다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더니만 거의 또 안 가겠다고. 그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전에 중2 때는 중이병이 심하게 걸려서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자생하겠다. 아빠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중학교도 열심히 다녀보면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 다니면 또 대학도 다녀야 되고, 또 다니다 보면 계속 뭐 석사, 박사까지 뒤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해봤자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강의하다 보니까 한 과목 강의에 재미없어서 한 6개 뒤지게 공부하다 평생을 공부만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때려치는 교육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사 총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사를 요건 거의 구구단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공인중개사 가게 열었습니다. 자, 근데 등록관 통해서 쓱 보고 나서 반드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기업공인중개사 관련된 쟁점으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 몇 개 제가 뼈대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사망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개설 등록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외 중개업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사망 해산 이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 사망했다. 그럼 중개 못하잖아. 그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상을 했다. 자, 개인에서 사망과 법인에서 해상은 똑같은 얘기죠. 실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이때는 어떻다?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따라서 4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 관련해서 쟁점들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또 법인이 뭘 한다고요? 등록 관청에다가 일정한 서류 등을 첨부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근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자, 사기쳐먹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설령 등록증이 나왔다 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나중에 행정, 형벌을 논함에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해당이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시군구단위로 딱 한 개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A라는 시에서 또 B라는 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등록했던 거 당연히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경우 바로 이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몇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 한참 해야 돼.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됐다. 그 얘기는 애초에 결격 사유자였다라면 개설 등록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결격 사유자가 됐다. 그러면 원천 무효지.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외에 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데, 낮에는요 자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밤에 다른 동네나 다른 중개사무소 가서 투잡을 끈다. 바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보조원이 됐다. 요 걸리면은 기존에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할 것. 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둔 채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이중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의 거의 결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이중 소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의 거의 결의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한편 우리가 중개업으로 수행하는 사람, 자, 배승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물론 이 개설 등록 한 자라는 의미 안에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테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뭐겠어? 중개 업무를 하게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뒤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자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중개업무 관련해서 개공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앞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를 논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 자, 자격증에는 상호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등록증에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상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아닙니다. 등록증을 양도대행. 자, 이 개공이라는 사람은 등록증을 받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행하는 것 금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거 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 사유의 문제로 갔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됐을 때 등록증이라는 것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 양도대행에서만 되고요. 또 이 자기의 성명상으로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앞에서 우리 설명을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가리켜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5개월 동안 중개업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렸는데, 그냥 그 다음날도 룰루랄라 쌩까고 그냥 가게에 나와서 중개업을 담당한다. 즉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자기가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중개업을 하면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수 공인중개사, 우리 앞에서 개공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업무 정지 처분, 이입에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 능력이 좋나 봐. 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하면은 이것은 어떻다?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출제 포인트죠.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뒤에 나올 얘기지만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라고 하는 이런 행정 처분은요, 한 번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과태료 내면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 1년까지 그게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리면 가중처벌, 세 번째 걸리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 뭐냐면 1년 사이에 겁나 사고 많이 친 거야. 업무 정지, 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다. 2회 이상이라고 법이 되어 있지만 이건 최대 이론상 2회밖에 불가능하죠. 어차피 3회차에 걸리게 되면 이것은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3회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회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2회라고 해석하시라. 중간에 과태료 처분이 있든 말든 이건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업무정지 삼진아웃죄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 결리,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출제 이슈 가장 어려운 것은 정정정의 마지막 청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앞에서부터 외우게 돼 있거든.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정정정의 마지막 척을 가지고 대부분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 거의결이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걸리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 고의결이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한 사안이 될 테고요. 자, 그럼 등록 관청에서는 이런 사연이 발견되면 개공 불러서 뭘 하고 청문이라는 과정, 뒤에서 정리합니다.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반납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며칠 내 7일 이내 등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을 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 자격 취소 있게 되면 교보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등록증 반납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주제예요. 자, 같이 묶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갑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쳤다. 그럼 과태료 처분은 별개 문제라고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응용 들어가지만은 뭐가 있냐면 바로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는 사유, 이걸 이름하여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마음대로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유,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근데 앞에서 제가 지적해 드릴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외우시고 사유 거의결 다다 정정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줄줄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 정지 사유를 줄줄줄 외워야 된다. 왜? 두 개가 출제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두 군데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주제를 또는 6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요,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업무 정지 처분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사연 몇 개 보실 텐데 이 사연을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한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뉘앙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총 3가지 카테고리 하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숙달되게 되면 잘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사무소 관련한 주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아까 이중 등록, 이중 수속은 안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문제로 갔었고, 자, 중개사무소 한 개만 둬야 됩니다. 자, 떴다방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하는 사람? 중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사고 치게 됐을 때 그 외 징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징계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차피 사무소 얘기도 중개 업무 얘기도 줄줄 외울 사는 아니야. 제발 부탁드리는데 욕심을 비우십시오. 욕심 비우셔야 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 사무소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거, 가설건축물 뭐 이런 데는요 안 되고요.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자,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설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런 것인데, 보통 공무원이 오다 가다 보니까 복덕방에 불났네, 홀라당 타버렸네. 그럼 중개사무소가 사라졌죠.
그러면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 경우에 따라서 그 시군구청장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중개사무소 하나만 두라 그랬습니다. 두 개를 뒀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굳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 중개사무소가 날아가 버린 경우 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자, 중개사무소로 보기는 애매한데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 된다. 그 외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금지된 겸업을 하게 되는 경우, 뒤에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따로의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업 금지, 겸업이 가능한 업종만 영위하는 법인이 중개업도 할 수 있고 그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겸업할 수 있는 영역이 법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개업도 한다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은 등록 관청에서는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6월에 범주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휴업기간 규정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한 경우. 자, 나중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지만 3개월 초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만 휴업을 할 수 휴업 신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휴업은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6개월 뛰어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폐업 신고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등 뭐 이런 경우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회거의결이 다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지만 그거는 별개 문제로 자 중개사무소가 날아가버린 경우 등록 기준을 미달했죠. 또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금지된 경험을 했다. 이것도 사실 등록 기준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거나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것도 금지되고요. 휴업 최대 6개월 가능한데 원칙의 경우입니다.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아예 가경을 닫게 할 수도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한편 중개업무 관련한 주제를 살펴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중개업 개시 전에 중개업을 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의 설정이라고 해서 그 설정시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개시 전까지. 그런데 이사회 중개업하고 나서 자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즉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걸리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때릴 수 있고요.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대상으로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것도 어렵지. 나중에요. 자, 이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것을 만약에 중개 의뢰인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중개 대상을 관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법에 위반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한편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중개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쌩까고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 자, 이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이라는 주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것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운계약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또는 다운계약서 유사한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결국 이제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10억의 거래가 됐다. 그럼 10억이라고 거래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 7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또는 자기들끼리는 10억으로 써놓고 신고용으로 7억짜리 썼다 등 걸리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예요. 메모조, 직상점투 5단이라고 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지금 이거 설명 못 드려요. 이것만 가지고 30분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메모조, 직상점투 5단, 따로 오늘 행정, 형벌 공부할 때 3년 3천 등을 논할 때 1년 1천 등을 논할 때 같이 살펴보실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초,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자, 법정 중개부서 초과 수수의 초,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오, 그 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거래,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무려 있는 행위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메모초, 직상점투 5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 33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거 이제 사례 문제 구성할 때 난이도 있게 구성되는데 지금 모든 걸 소화하실 수는 없습니다. 욕심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그리고 앞에서 사회 거의 결리 다다 정정적 요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뒤에서 공부하게 될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해서 가는 것이 이걸 줄줄줄 외우시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한 3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도 합격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징계 사유인데 길어서 안 나와요. 20년 동안 한번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 좀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보니까 그거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 말이에요. 초보 운전자 운전 처음 하실 때 빨간 불이면 멈추고요. 파란 불이면 그냥 밟아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모질이 초보 운전자들, 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신호등 차량의 흐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예, 그걸 전문용어로 모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어마무시한 법의 세계에 들어오셨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이게 개공등과 관련이 돼 있나 보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돼서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바로 이때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며칠 내요? 바로 취소 처분이고 나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우리는 사회 거의 결리 다다 정정적 요것만 몰빵을 해서 외웠다고 치고요. 그 외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어. 그래서 이 등록 취소 처분의 의미 자체가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시 끝났다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업무 정지 그리고 같이 묶어서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자격 정지 처분 요거 같이 묶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소공한테는요 개설 등록 취소의 문제 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라든가 혹은 자격 정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공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중 하나가 등록 취소 사유다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 결이 다다